whether it's in Europe, whether it's in the Asia Pacific or elsewhere, gives us and continues that deterrent posture we want to deter conflict in any region in which we deploy them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ur neighbors to exercise prudence and not to allow the U.S. deployment of intermediate-range missiles on their territory.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message that I want to convey to the people of Japan and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for instance, Australia. 예,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보란 듯 미사일 쏜 미국. 미국이 말이죠. 중국을 향해서 회심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데요. 지금부터 화면이 나올 겁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이 미사일은 미국의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 한 발이 중국뿐 아니라 이 미사일을 아마도 배치하게 될 동맹국들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현정 의원. 네. 먼저 그 아시아에 배치한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렇습니다. INF 협상이라고 러시아와 미국이 1980년대에 이제 협정을 맺었었는데요. 중거리 핵전력 협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 중거리 미사일을 감축하기로 한 그 협상이거든요. 그동안 이 협상이 지켜져 오다가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 협정이 사실 깨졌고, 또 하나는 중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 협정을 이제 지난 2일자로 파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어떤 새롭게 만들기 위한 미국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렇게 이제 시험 미사일 발사를 몇 번 하면 이제 아마 전력 배치가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럼 저 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동북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 저 미국 본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발사한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도 좀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김정우 시장님. 네. 저게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면서요? 네, 일단은 미사일 자체는 토마호크인데 발사대는 이지스 어쇼라고 해서 이 일본하고 유럽 쪽에 이제 배치를 해서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 지상의 SM-3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격 고도가 한 1,500km 되고 최대 사거리가 한 2,500km 되는 그런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대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제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미사일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기존의 토마호크 미사일 엔진을 그대로 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토마호크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최대 사거리가 한 2,500에서 3,000km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핵탄두를 얼마든지 실을 수 있고 하는 수준인데,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일단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상 발사로 바꾸려면 몇 개월이 걸릴 거다 그랬는데 현재 16일 만에 쐈습니다. 예. 더군다나 또 지대지 탄도탄은 개발하는데 한 18개월 정도 걸릴 거다 했는데 한 3, 4개월 후에 다시 그때면은 완성이 될 거라는 식으로 해서 시험 발사를 하겠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미국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까요? 무분별하게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Our exit from the treaty on August 2nd was a result of Russian noncompliance over many, many years. And what that did in the meantime, we complied with that treaty up until its last day, which was August 2nd. We now are free, if you will, to develop that range of weapons, 500 kilometers to 5,500 kilometers, that have not been available to us from a ground-based deterrent posture. And again, we're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now, not nuclear. 자, 그런데요. 중국은 올해 초 미국을 보란 듯 이 괌 킬러를 부리는 둥펑 26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지금 영상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어요. 김정은 시장님. 미국이 지금 서둘러서 견제해야 될 게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시드니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현재 미군과 동맹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천 개의 핵탄두 미사일이 바로 우리 동맹국을 겨냥하고 있고 거기에 주둔하고 미군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다 전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기입니다. 수천 기. 현재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기가 한국을 보고 있고 특히 평택의 미군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위험하고 첫 번째가 미군입니다. 그 다음에 동맹국이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이 중국의 핵무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위협적이지 못하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도 중국이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 뭐 수천 개가 넘는 거에 맞서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거기에다가 사드보다 더 센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는 보관이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미군입니다. 미군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군을 방어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맹국인데 미국 입장에서 미군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이걸 겁니다.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에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폼페이오 국방장관 그리고 이달 초 우리나라를 찾았던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뒀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With our friends and allies, we do so with their consent. We do so with respect to their sovereignty. We make decisions based on good decisions, mutual benefit to each of the countries that work on those particular sets of systems. Whether it's in Europe, whether it's in the Asia Pacific or elsewhere, gives us and continues that deterrent posture we want to deter conflict in any region in which we deploy them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조수진 부장, 네. 미국이 이렇게 시험 발사까지 한 중거리 미사일, 사실 우리나라, 뭐 일본, 호주 어디에 배치할지 다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좀 정치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0km 미만까지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통상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군사 굴기를 막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미중 패권 경쟁은 경제적 분야에서 점점 더 군사 문제로 지금 확전을 해가는데 에스퍼 장관이 그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예상 지역을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르면 당연히 대한민국, 일본, 호주 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검명이 되는 것,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저막에 우리나라 이름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를 직접 거론하면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Our neighbors to exercise prudence and to not to allow the U.S. deployment of intermediate range missiles on their territory.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message that I want to convey to the people of Japan and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for instance, Australia. 이현주 의원님, 네. 미국이 저렇게 시험 발사까지 오늘 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거고, 그러면 사드 때에도 중국하고 정말 외교가 어려웠었는데 이번 건을 계기로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형 악재가 이제 몰려오고 있는 느낌인데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실험을 하는 이유는 물론 뭐 어떤 현상적인 이제 핵 전력, 기본적인 미사일 전력들을 이제 봉합하는 차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국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좀 속도전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중국이 만약에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본에 배치되는 것과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배치되는 것과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중국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첨예한 지역이 바로 한국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르면 사실 미군이 이런 전력들 가지고 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치할 경우는 뭐 논란이 되겠지만 만약에 평택에 있는 미군이 이런 전력들을 가지고 올 경우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뭔가 미군에 문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개발하는 것은 실전 배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아주 초강수를 두겠다는 것이 이제 지금 중국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정말 사드보다도 수십 배나 더한 여러 가지 압박을 넣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저런 이런 여러 가지 둥펑이나 이런 거 배치를 우리가 마냥 볼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사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중거리 미사일이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재래식 탄두만 쓴다고 미국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핵탄두가 장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핵 공유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중국이 우리한테 갑질할 수가 없어질 겁니다. 뭐 제재를 한다고 이런 소리도 못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 동맹 측면에서는요.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도 시험 발사를 했고, 또 하나 북한에게도 회심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을 한 겁니다. 안찬일 소장님, 이거 김정은 정권에게는 또 적지 않은 타격이 좀 되겠어요? 예, 아주 심대한 그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물론 뭐 미국인들이 북한에 가서 관광 비용으로 뿌릴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 관광객이 와서 뿌리는 돈에 비해서 미국인 관광객 수는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든 원산 뭐 갈마반도 국제 그 여행 시설을 잘 만들어서 연간 한국인 100만 명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뭔가 이게 그 자력갱생하겠다는 건데, 이런 지금 리비아와 또 뭐 이란 이런 나라와 같이 여행 금지국으로 1년을 다시 묶어 놓으면은 이것은 결국 선비핵화, 후제재 완화라는 원칙을 그때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주제 정리해볼게요. 근데 미국이 지금 보니까 중거리 미사일도 한번 시험해보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북한 관광객, 그러니까 북한 관광객 1년 더 연장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하면서 제재도 병행하고, 이 투트랙이잖아요. 우리와 좀 다른데요.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늘 비건 대표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끝났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좀 자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신형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어떤 면에서 그동안 양보안도 사실 제시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가져간다라는 입장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협상에 의해서 어떤 협상의 카드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비건 대표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북 제재도 병행하고 있는 미국 소식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